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참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점점 이제 어둠이 내려앉고 있네요. 어둠이 내려앉고 있습니다. 이제 저녁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 재미있는 또 천혜장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저도 책을 읽다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서 밑줄까지 그어가면서 열심히 읽고 있어요. 제 목표는 예전에 일주일에 한 권씩은 꼭 읽어야겠다. 일주일에 1권. 그래, 한 달이면 한 4권 정도만 읽으면 되겠는데, 그동안 뭐가 이렇게 바빴는지, 아니면은 그렇게 게을렀는 것 같아. 게을러가지고 그렇게 책도 못 읽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최소한 일주일에 한 권은 읽자. 꼭 목표를 정해가지고 저녁이든지 아니면은 이른 아침이든지 간에 꼭 책을 읽고 있어요. 특히 휴일 날에는 조용하게 책을 읽어요. 돌아다니기 좋은데 날씨가 좀 흐리멍텅하면은 좀 밖에 나가기가 좀 그러니까 책이나 읽고 오늘 차분하게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런 뜻깊은 시간을 가져보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이제 두 형제님, 우리 버핏하고 찰리 먼거, 우리 두 형님들의 이야기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겸 해서 한번 또 방송으로 이렇게 제가 남겨보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마하의 현인이죠. 오마하의 현인으로 현재 불리고 있는 워렌 버핏 형님은 그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에요. 올해도 보니까 2월 25일에 변함없이 이제 주주 서한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주주 서한을 보면은 버핏이 매년 2월 말 주주들한테 이제 보내는 장문의 편지예요. 보통 올해는 A4 용지 한 10장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A4 10장 정도 되는데 이 버핏의 생각을 가장 잘 드러내는 자료라고 합니다. 연 수익률 정보를 먼저 붙여요. 그리고 시작한 서한의 첫 문장에서 버핏은 뭐라고 하느냐, 수많은 개인들의 저축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 주주의 돈을 자신의 돈처럼 운용한다는 그 버핏의 책임감을 여실히 드러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주주서원에서 버핏은 그 버크셔 해스웨이에 있는 주주의 그 저축을 배분한 일이 있고 12개의 훌륭한 결정이 대부분의 수익을 결정했다는 거, 그리고 찰리 먼거 버크셔 부회장의 어록을 주로 말했으면서 특히 먼거의 어록을 거의 한 페이지에 걸쳐 가지고 나열을 해요. 그리고 오랜 사업 파트너에 대한 그런 존경심을 드러냅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형제 간에도 하기 쉬운 건 쉽지가 않죠. 이 둘이 이렇게 파트너로서 이렇게 유지한다는 게 참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볼 때마다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 버핏이 그 버크셔를 통해서 올린 수익은 전설적이에요. 1965년에서 22년까지 58년 동안 그 버크셔의 연평균 수익률이 19.8%야. 연평균 대단하지. 그리고 S&P 500 지수의 수익률이 9.9%거든. 이거의 2배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을 한 해 늘려보니까 64년에서 22년까지 59년 동안 그 버크셔의 누적 수익률이 무려 378만 7,464%예요. 378만 %. 378만이에요. 800 아니고 8만. 그러니까 S&P 500 지수의 누적 수익률 24,708%보다도 월등히 초과하는 수치다. 그래서 오마하의 현인 그 버핏이 이제 버크셔 해스웨이 주주를 포함한 수많은 투자자들한테 이거 들려주는 말을 한번 살펴보면 좋죠. 먼저 버핏은 그 먼거랑 자신은 두 가지 소유 형태를 통해 가지고 이 버크셔의 그 주주의 저축을 배분하는 일을 이제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 지분 100%를 소유하는 완전한 자회사로서 버크셔는 이들 자회사의 자본 배분을 지시하고요. 일상적인 경영 활동을 수행할 그 CEO를 선택합니다. CEO를 선택해가지고 특히 버핏은 대형 기업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 신뢰하고 원칙이 필수적입니다. 신뢰, 트러스트하고 룰이 필수적이다. 이 버크셔는 신뢰를 극단적인 수준까지 강조한다고 밝혔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사업적인 실수는 이해하는데 이 경영진들의 그 개인적인 그 위법 행위에 대한 관용도는 제로다. 제로.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수동적으로 이제 사업의 일부를 소유하는 형태라고 하는데, 이 경우 버크셔는 경영진 선택 과정에서 이제 발언권이 없다 그렇게 하죠. 버핏은 장기 지속되는 그런 우호적인 경제적인 특성과 그 믿을 수 있는 경영진을 가진 기업에 그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하는 것이 이 버크셔의 목표라고 해요. 특히 버핏은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보유할 때 장기 경영 성과에 대한 기대에 따라 가지고 주식을 보유하지 트레이딩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장기 경영 성과에 대한 기대에 따라서 주식을 보유한다. 그래서 자신하고 먼 거는 주식을 고르는 사람이 아니라 기업을 고르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주식을 고르죠. 우리도 주식을 고르는 게 아니라 기업을 고릅시다. 이 비즈니스 피커스가 돼야 돼. 피커스. 비즈니스 피커스 돼야지. 항상 우리는 스톡이잖아. 스톡. 이 스톡을 고르는 사람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버핏은 자신이 투자한 기업 중에 대중이 원하지 않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자본주의가 가진 두 가지 측면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본주의. 즉 자본주의 시스템은 개선된 제품과 서비스가 높이 그 쏟아져 나오는 그 분유정이라죠. 이 분유정을 만드는 동시에 끊임없이 이제 패자를 양산한다 하죠. 바로 경제학자 조지프 슌페터가 말한 창조적 파괴다. 창조적인 파괴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대한 버핏의 평가도 재밌어요. 시장에서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주식을 매수할 때의 그 이점은 가끔씩 훌륭한 기업의 일부를 훌륭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것인데, 간혹 그 주식은 정말 어리석을 정도로 높거나 낮은 가격에 거래된다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그런 시장은 교과서에만 존재한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는데,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그 주식하고 채권 가격이 종종 사람을 당혹스럽게 만들죠. 이는 대개 시간이 지난 후에 되돌아볼 때만 이해가 가능하다고 하죠. 그래서 버핏은 그 공개된 정보는 현재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는 그 효율적인 시장 가설을 줄곧 부정해왔어요. 하여튼 버핏은 자신의 성적표도 이제 매겼는데 그 58년간 그 버크셔를 경영해온 자신의 그 자본 배분 결정은 뭐 그럭저럭 쏘쏘 다름없다고 겸손하게 평가를 했네요. 그 버핏은 버크셔의 만족스러운 결과는 약 12개 정도로 정말 좋은 결정의 결과다. 5년마다 하나의 결정만 제대로 내려도 충분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2개의 그 좋은 결정 중 버핏이 주주 서원에서 언급한 그 코카콜라랑 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인 것 같은데, 버크셔는 1994년 8월이죠. 이 8월에 그 7년간에 걸친 코카콜라 주식 4억 주 매수를 마무리했고요. 총 매수 비용은 당시로서 상당한 규모인 13억 달러에 달았습니다. 그래서 버크셔가 코카콜라부터 받은 현금 배당이 94년에는 7,500만 달러에서 22년에는 7억 400만 달러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버핏은 해마다 틀림없이 이 생일이 오는 것처럼 배당금 역시 계속 증가를 하는 거야. 그 먼 거와 자신이 한 일은 그 배당금 수표를 현금화하는 것밖에 없었다. 참 대단합니다. 아멕스도 비슷하다. 아멕스. 응? 버크셔의 아멕스 주식 매수가 95년에 완료됐는데 총 매수 비용은 우연찮게도 역시 13억 달러였는데 연간 배당금은 4,100만 달러에서 이제 3억 2천만 달러로 늘은 거예요. 이렇게 코카콜라랑 아멕스가 지급한 배당금은 기분 좋긴 한데 상대적으로 어마어마한 금액은 아니라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가 상승을 위한 수익인데, 이 버크셔의 코카콜라 지분 가치가 250억 달러, 아멕스 지분 가치는 220억 달러로 커졌기 때문이죠.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코카콜라하고 아멕스 지분은 각각 버크셔 순자산의 5%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버핏은 투자자에게 꽃이 피면은 잡초는 시들면서 저절로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그런 교훈을 던집니다. 그 꽃은 코카콜라나 아멕스, 잡초는 30년이 지나도 가격이 그대로인 채권을 들 수 있는데, 그 버핏은 경이로운 결과를 만드는 데는 단지 몇 개의 성공가 있으면 된다. 빨리 시작하고 자신처럼 90대까지 사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이네요. 22년 말에 기준을 했을 때 버크셔가 최대 주주인 회사가 8개더라고요. 바로 아멕스나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쉐브론, 코카콜라, HP, 무디스,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파라마운트 글로벌, 이게 주인공이에요.
이 중 아멕스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쉐브론, 코카콜라, 버크셔의 그 보유 종목 탑 5에 든 종목이더라고요. 애플까지 합친 5개 종목이 버크셔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75%라고 합니다. 75%.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번 그 주주 서원에서 특이한 대목은 버핏이 오랜 사업 파트너인 찰리 먼거의 어록을 거의 한 페이지에 걸쳐서 나열을 했다는 거예요. 그 버핏은 그 먼거와 자신이 생각하는 게 비슷하지만은 자신이 한 페이지로 설명할 때 먼거는 한 문장으로 요지를 설명한다고 칭송을 하네요. 또한 먼거의 설명은 언제나 보다 논리정연하고 기교적이고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직설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보니까 버핏이 최근에 그 팟캐스트에서 뽑은 먼거 어록 15개 중에 10개를 골라봤다고 하네요. 첫 번째 나와 있어요. 보시면은 내가 알고 싶은 전부는 내가 어디에서 죽을 것인지이며 나는 결코 그곳에 가지 않을 것이다. 관련된 생각으로는 일찍 여러분이 바라는 자신의 부고를 쓰고 거기에 맞춰 행동하는 게 있다. 두 번째, 세상은 어리석은 도박꾼들로 가득 차 있고 이들은 인내심 있는 투자자만큼 좋은 성과를 올리지 못할 것이다. 세 번째, 만약 여러분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면은 왜곡된 렌즈로 바라보면서 무언가를 평가하는 것 같다. 네 번째는 인내심을 배울 수 있다. 긴 주의 지속 시간과 한 가지에 오랫동안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은 엄청난 이점이다. 다섯 번째, 만약 방해할 수 있는 그 보트로 헤엄쳐갈 수 있다면은 가라앉는 보트에 물을 퍼내지 마라. 그리고 여섯 번째는 훌륭한 기업은 여러분이 일하지 않을 때도 계속해서 일한다. 그저 그런 기업에게는 어림없는 일이다. 의미했죠. 일곱 번째는 벤저민 그레이엄이 말하기를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은 투표기이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체중계와 같다. 만약 여러분이 무언가 가치 있는 걸 계속해서 만든다면은 현명한 사람들이 알아채고 사기 시작할 것이다. 여덟 번째는 투자에 있어서 100% 확실한 기회는 없기 때문에 그 레버리지 사용은 위험하다. 높은 수익을 연달아 올려도 한 번 재료를 곱하면 결국 0이 된다. 두 번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라. 아홉 번째는 훌륭한 투자자가 되고 싶다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 세계가 변하면 여러분도 변해야 한다. 그리고 열 번째는 워런, 좀 더 생각해보게. 자네는 똑똑하고 나는 어르니까. 버핏은 뭔가와 통할 때마다 항상 웃으면서 새로운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뭔가 어록에 자신의 원칙 하나를 덧붙였어요. 아주 영리하고 훌륭한 파트너를 찾아서 그가 말하는 걸 매우 주의 있게 들어라.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두 분의 관계가 참 부럽네요. 이런 부러운 관계. 뭔가 이게 참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는 그런 파트너가 있다면은 진짜 남은 여생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